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방의 낡은 자개농만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저 낡은 가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개농 속에 저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폭풍이 잠들어 있었다는 걸 잠작이나 했을까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마침내 열어본 그 속에서 발견된 핏빛 일기장.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곧 시작될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제가 끝난 집은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심해처럼 고요했습니다. 며칠간 북적이던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거실은 낯설 만큼 넓었고 허공에는 아직도 향냄새가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소파에 앉은 민주는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동생 미나는 소리 없이 눈물만 훔쳤고 어머니 서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무거운 정막을 깨야 하는 사람은 결국 장남인 민준 자신이었어요. 아버지 물건들 정리 시작해야죠. 민준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슬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아버지의 채취가 배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스킨 향과 함께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방 한쪽 벽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는 낡은 자개농. 어릴 적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손때 묻어 군데군데 빛이 바랜 그 가구가 오늘따라 민준의 시선을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자개농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역이자 가족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금기의 공간이었죠. 아버지는 평생 저 자개농 옆에서 주무셨고 낡고 녹슨 자물쇠를 매일 밤 확인하고서야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아버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것을 지키려 하셨을까요? 민준아. 어느새 등 뒤로 다가온 어머니 서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민준이 자개농의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건 그냥 두자. 내 아버지가 아끼던 거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만류 이상의 것, 마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오히려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알아야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뭘 감추고 사셨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민주는 결심을 굳히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공구함에서 찾아낸 묵직한 절단기를 들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캉? 귀를 찢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수십 년간 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온 낡은 자물쇠는 허무할 정도로 쉽게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끼익 자개농의 문이 무거운 신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낡은 양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양복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바닥, 낡은 비단보에 곱게 쌓인 네모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민주는 천천히 비단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표지 한쪽 구석과 책등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섬뜩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핏자국이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 미나와 어머니 서희도 경악하며
그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치 봉인을 해제하듯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잉크가 번진 낡은 종이 위로 아버지의 것이라기엔 어딘가 낯선 필체의 문장이 그의 눈에 그리고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나는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를 죽였다.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민준이 읊조린 문장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거실을 떠돌며 세 사람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어머니 서희였습니다. 그만해. 당장 이리 내놔. 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민준에게 달려들어 일기장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를 닫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뚜껑은 열렸고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봐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거짓말이야. 동생 미나가 귀를 막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버지는 미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 영웅이 살인자라는 낙인은 미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패닉에 빠진 상황. 민주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성을 간신히 붙들고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고백의 전말을. 첫 장의 섬뜩함과는 달리 다음 장부터는 뜻밖에도 눈부신 청춘의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와의 첫 만남,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사소한 오후,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던 풋풋한 약속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묘사되는 수진은 햇살처럼 밝고 모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기장의 주인은 그런 수진을 동경하고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기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경은 선망으로, 선망은 이내 시커먼 질투로 변질되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수진이만 바라보는 걸까? 나는 언제나 수진이의 그림자일 뿐이다. 단정하던 필체는 점차 격해졌고 문장 곳곳에서 눌러쓴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주는 깊은 위화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이토록 들끓는 질투와 열등감을 노골적으로 쏟아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모습과 일기장 속 화자의 모습이 좀처럼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들어온 한 문장이 그의 사고를 다시 한번 정지시켰습니다. 수진이의 웃음, 수진이의 재능, 수진이를 사랑하는 그 남자의 마음까지. 수진이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빼앗고 싶었다.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의 동기였습니다. 존경했던 나의 아버지가, 자상했던 우리 아빠가 한 여자의 모든 것을 탐내다. 결국 그녀의 목숨까지 빼앗은 질투에 눈이 먼 살인마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 그 의심은 독버섯처럼 피어나 민준의 마음을 순식간에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핏빛 일기장의 문장들이 눈꺼풀 위로 떠다니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물건들 중 유일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간. 민주는 홀린 듯 책장 한편을 차지한 낡은 앨범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기장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앨범,
두 번째 앨범 페이지를 넘길수록 익숙한 가족의 연대기가 펼쳐졌습니다. 자신의 돌잔치 사진, 미나의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과묵했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늘 따뜻했습니다. 민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가장 낡고 두꺼운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가락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페이지 사이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빛이 바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20대 시절 아버지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일기장에서 묘사된 수진처럼 햇살같이 맑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이수진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사랑하고 질투하고 결국 죽였다고 고백한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거기서 뭘 하고 있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주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는 어머니 서희가 유령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이 아닌 그의 손에 들린 작은 흑백 사진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 누구예요? 민준의 물음에 어머니는 파르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려는 듯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불안정했고 그 모습은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잠옷 차림의 미나가 오빠와 엄마를 발견하고 서재로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본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돌아가신 아빠 과거까지 파헤쳐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발 그만해. 미나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의 비난과 어머니의 필사적인 회피. 그 두 사람의 반응은 오히려 민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사진 뒤에는,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내 눈으로 전부 확인할 거야. 밤은 깊어졌지만 민준의 시간은 핏빛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홀린 듯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일기장은 단순한 감정의 토로를 넘어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집요한 관찰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병적인 집착은 분명 광기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민준의 머릿속은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일기장에 묘사된 화자의 모습은 그가 아는 아버지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늘도 수진이는 그 찻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카라멜 마끼아또만 마신다. 아버지는 평생 블랙커피 외에는 입에 대지도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듣던 사이먼 앤드 가펑컬의 노래 가사가 내 심장처럼 들렸다. 아버지는 팝송은 시끄럽다며 평생 바흐와 베토벤만 고집하셨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취향을 바꿨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섬세하고 감성적인 묘사들은
평생 좋다, 싫다 외에는 감정 표현을 해본 적 없는 무뚝뚝한 아버지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파편들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뇌리에 아버지 서재의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상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달려가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군용 편지 봉투들이 수십 통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께 보냈다는 전설의 연애 편지들이었죠. 민주는 그중 한 통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지지의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속 글씨는 민준이 평생 봐온 바로 그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힘있고 직선적이며 때로는 투박하기까지 한. 하지만 일기장의 필체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이 많고 섬세하며 감정의 흐름에 따라 유려하게 흘러가는 듯한 글씨체. 이것은 다른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명백히 두 문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에 의해 쓰인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이 일기장을 쓰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대체 왜 아버지는 이 끔찍한 고백이 담긴 일기장을 평생 자물쇠로 잠그고 지켜왔던 것일까요? 범인이 아니라면 아버지는 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주는 거대한 미로의 한복판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에 다가섰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민준의 머릿속을 그 생각 하나가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 해답은 다시 그 자개농 안에 있을 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전혀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그토록 소중히 그리고 은밀하게 간직하셨을까? 민주는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텅 빈 자개농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치 고고학자처럼 자개농의 내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모든 면을 두드려보고 틈새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끝에 무언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낡은 천의 한쪽 구석이 살짝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의 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우두둑 나무 마찰하는 소리와 함께 천이 뜯겨나가자 그 아래로 교묘하게 파인 작은 홈,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수건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풀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시퍼렇게 녹이 쓴 작은 과도한 자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장의 사진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전에 앨범에서 봤던 바로 그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다른 한 명은 바로 20대 시절의 앳되고 아름다운 어머니 박서희였습니다.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친구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 어머니의 질투, 어머니와 비슷한 감수성, 어머니의 필체, 창고에서 봤던 어머니의 낡은 편지들. 민주는 사진을 쥔 채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구석, 어머니의 시집 올 때 함을 찾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빛바랜 편지 한 통.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 아버지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였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춘 채 그 편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펼쳐진 핏빛 일기장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글씨의 기울기, 이응의 동그라미 모양, 리을을 흘려 쓰는 방식까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의 고백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애롭고 온화했던 나의 어머니, 박서희. 바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주는 유령 같은 걸음으로 걸어 나와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핏빛 일기장과 빛바랜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희는 아들의 손에 들린 것을 본 순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모든 힘이 빠져나간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거죠? 민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이 일기장 그리고 수진이라는 사람 전부 다 어머니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빠 미쳤어?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옆에 서 있던 미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머니까지 살인자로. 모는 오빠가 미나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격렬한 비난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의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희에 참았던 울음이 둑이 무너지듯 터져나온 것입니다. 흐흐흐 흐아악. 어머니는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간 썩어 문드러졌을 죄책감과 공포가 마침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민준과 미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평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처절한 모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어머니는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어 지옥 같던 그날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내 모든 것이었지. 내 아버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연인이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수진에게 보인 작은 친절과 호의마저 의심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질투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괴물이 되어 어머니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수진을 호숫가로 불러내 따졌고 격렬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홧김에 개를 밀쳤는데 개가 뒤로 넘어지면서 으흑 도래 머리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수진과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겠다며 울부짖는 어머니를 아버지는 뒤에서 말없이 하지만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서희야, 괜찮다. 다 괜찮아. 내가 너의 지옥을 전부 짊어지고 갈게. 넌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 그냥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의 좋은 엄마로만 그렇게만 살아다오. 라고.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끔찍한 비밀.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거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머니의 오열이 잦아들고 거실에는 그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생 미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다가가 가늘게 떨고 있는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을 홀로 지옥 속에서 버텨온 어머니의 고통이 딸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 비로소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뚝뚝하고 엄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얼굴.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깊게 팬 이마의 주름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번뇌가 새겨져 있는지, 무심한 듯 먼 곳을 보던 그 눈빛에 얼마나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아버지는 평생 한 여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야지. 이제라도 가서 내 죄를 받아야지. 어머니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약속을 저희가 헛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어머니가 죗값을 치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좋은 엄마로 살아달라는 그것뿐이었어요. 그 약속을 저희가 지켜드려야 해요. 그게 저희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민주는 몸을 숙여 바닥에 나뒹구는 핏빛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가족을 올가맨 비극의 시작이자 끝.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끽 문이 열리고 민주는 어둠 속에 잠긴 자개농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깊숙한 곳에 핏빛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저 문을 닫으면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봉인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이제는 아들인 자신이 물려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족은 처음으로 다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펐고 미나는 말없이 반찬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물말을 날 없던 마디 굵고 주름진 손. 저 손으로 어머니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민주는 문득 아버지의 깊게 팬 주름과 어머니의 거친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그 죄를 덮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침묵의 형벌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의 주인은 사라졌지만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자개농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하지만 이제 민주는 저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죄이자 한 남자의 사랑이었고 이제는 한 가족이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비밀의 무덤이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식은 자개농의 표면을 손으로 한번 길게 쓸어주고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거실벽으로 이동해 빛바랜 가족사진 하나를 비춥니다. 10년도 더 지난 사진 속 어린 민준과 미나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고 그 뒤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서 있습니다. 겉보기엔 세상 누구보다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아버지는 사랑을 위해 악마가 되었고 어머니는 죄를 숨긴 채
성녀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진 거짓된 평화. 우리는 과연 그것을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의 무게란 과연 누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